이종복입니다. 6월 21일 9시 52분인데요. 한 2-30분 정도의 썰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상 5개를 줬는데 이종복의 진가를 알 수 있는 플러스 지수의 방향과 삼성전자의 흐름이 궁금한 플러스 예탁금이 큰 사람들 플러스 지금 포트폴리오를 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서 왜 빼야 되는지서부터 이 어떤 종합적으로 이종복 영상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중에 최고 영상을 주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은 안 올라갈 거예요. 오늘 5개가 올라갔는데 내일 하나도 안 올라가면 좀 썰렁하니까 내일 올라가게끔 우리 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한번 도움을 받기 바라며 삼성전자를 왜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왜 지금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자 영상에서 올라간 5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이 원래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영상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종복의 기법은 야매가 아니고 진짜 오롯이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그죠? 노력한 하나부터 10까지를 얘기를 해도 중간에 엇박자가 안 나는, 막힘이 없는 그런 기법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종목을 추천해서 대박이 나고 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짜집기를 하거나 끼워 맞추기를 했다면 그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고, 거짓말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질문을 연속 5개만 하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것은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10개, 20개, 100개의 질문이 오더라도 앞뒤가 안 막히는데, 거짓말이거나 짜집기를 했을 경우에는 질문 3개에서 5개만 지나가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주식에서는 그렇게 전문 용어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최근 몇 달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준 그 수익은 결코 우연이 아닌 이종복이만 가능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헐뜯거나 조금이라도 까야 자기가 돋보이는 애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종복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부터 공개되는 겁니다. 자, 카트하고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한번 보세요. 우선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와 주식시장 마스터라고 해가지고서 2000년부터 2017년 동안 삼성전자와 주식시장을 분석한 나의 저작물, 나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2007년 고점 이후 2009년까지 지수는 마이너스 56%,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50%. 이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이것은 삼성전자가 무지막지하게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 영상도 소용이 없는 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실력 발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200개 주식을 가지고 지수를 산정한 시가총액 방식의 표시 숫자가 나타난 게 종합지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 종목과 시가총액 20 종목은 시장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폭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난 작년도에. 뭐냐면은 삼성전자만 너무 강력하게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30% 캡이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무조건 30%, 삼성전자는 3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삼성전자를 갖다 팔게 했다고. 이게 새로 생긴 법이었어요. 근데 법에는 항상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버린 게 옳지 않다라는 여론과 뭐 여러 가지 원성들이 이제 생겨서 30% 캡을 우리나라는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정확하게 언제 날짜에 폐지했는지까지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발생됐죠. 무슨 문제가 발생된 거냐면 CME 야간 선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간장은 CME 야간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렉스 야간 옵션이 있어요. 참 골 때리는 거죠. 이런 걸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여기 유튜브 분들 보면 야간 옵션은 거래가 되는데 야간 선물은 거래가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진짜 스마일 빡빡, 여러분, 그죠? 조금 과격한 언어가 들어가면 노란 딱지 붙으니까 이 자체가 일단 기형이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간 선물이 그들한테 주는 어떤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떨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기형적이라는 거죠. 여기 내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은 몇십 조를 갖다 팔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주식은 몇십 조를 갖다 팔고 있는데 2020년 1월 달부터 봐도 주식은 24조를 팔고 있는데 이네들이 선물은 1월 달부터 보면 매도한 걸 환매수한 것까지 합치면은 아마 6조 7조 될걸? 봐봐. 마이너스 3조 7천억에서 플러스 3조 가까이, 지금 한 2조 3천억으로 돼 있죠. 여기가 최저점이 외국인이 마이너스 3조 8천억, 계산하기 좋게 4조, 그리고 2조 빼면 되잖아. 4조에서 2조 3천억이면 6조 3천억을 매수했고 2천억을 잘라버리면 6조 1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은 2020년 3월 달부터 선물에서는 매수했어요. 주식은 24조를 팔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옵션, 다시 말하면 파생입니다. 파생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대한데 야간장에 옵션은 열리는데 선물이 안 열린다. 이거는 진짜 창피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여러분, 삼성전자가, 자, 이거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결론이 뭔지 이제 좀 알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면 삼성전자가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숙명이요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얘가 30% 이상을 계속 유지해 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CME 야간 선물 옵션을 개장할 명분이 없어져요. 삼성전자가 그 MSCI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했죠. MSCI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보다 떨어져야 되고, 그것이 몇 개월간 지속이 되어야 CME 야간 선물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겨. 그러면 한 가지 팁을 주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종합이 폭등을 해야 되겠죠. 종합이 폭등을 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게 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가 5만 원으로 계산합시다.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간다면 20%가 올라가는 거죠. 20%. 그러면 종합이 2천으로 계산합시다.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20이 올라가면 2,400. 종합이 2,400으로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종합은 2천에서 머물러 있는데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가 올라가 버리면 그 룰에 또 걸려서
야간장 개장을 평생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갖다 짜맞춰야 돼. 자,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업종 대표주가 더 크게 올라가면 되지. 다른 업종 대표주가 더 크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7만 원에 있고 삼성바이오가 지금 50만 원에 있고 네이버가 18만 원에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이버가 폭등을 하고 삼성바이오가 폭등을 했죠. 4월 달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4월 달에 비해서 올라간 게 없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구미에 맞는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삼성전자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언제부터 알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언제부터? 삼성전자가 이 고점에 떠 있을 때, 여러분, 이 고점에 떠 있을 때 30% 캡이라는 그 이슈가 한참 불거졌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인지를 했다면 삼성전자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얹어진 게 뭡니까? 요 땡땡. 코땡땡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코땡땡은 지금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넥신에서 백신을 개발해도 2달에서 6달 정도가 지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그 백신이 들지를 않아요. 이 변이되는 게 문제거든요. 변이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땡땡은 계속해서 유전자 변이를 보이면서 진화를 한단 말이야. 백신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시간이 지체되면서 늦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자체가 변화되겠죠. 패러다임의 변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언택트. 그게 아구가 딱 만난 거죠. 무슨 얘기냐? 제약바이오는 말 그대로 이땡땡의 치료제와 이땡땡의 백신을 만드는데 모멘텀을 받았어. 이땡땡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재택근무가 만연해지기 시작했으며,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향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는 거대 빌딩은 아마 거미줄 치고 유령이 나올 만큼 스산해지고 으스스해질걸? 일부만 남고. 옷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전에도 그 얘기 해줬는데, 이종복이가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어가지 말란 얘기죠. 내가 인공지능 4차 산업 관련주를 남들보다 2년을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4차 산업은 2016, 2017년도를 기점으로 2016년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인공지능이. 근데 이종복은 2013년도부터 그 얘기를 했어. 전기차? 이종복은 2011년도서부터 전기차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어디서 시세 분출을 했어요? 2016년도부터 시세 분출을 한겨.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는 너무나 창의적이고 너무나 생각하는 게 이 급이 달라가지고 일반적인 전문가들보다도 1, 2년을 먼저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생소한 거야. 근데 결국은 내 말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맞았죠? 전기차를 얘기할 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포르쉐하고 페라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전격 제트 작전 키트가 1980년 중후반 때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그 저기 리모컨으로 키트 준비해, 키트 도와줘. 그러면 지하실에서 그 저기 차가 와가지고서 적을 무찌르고 주인공을 태워가고 막 그랬잖아.
80년대 후반에 그게 유행했거든. 여러분, 광섬유, 광전자, 탄소섬유 이거 지금 잘 안 먹히죠. 그레이트 마진가 짱가. 여러분, 레이저 빔 그죠? 지금 얘기도 지금은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진짜 3년에서 5년 지나면 이것도 아마 내가 되게 자랑 많이 할걸?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면 옷, 화장품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대신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하면 집 공간을 리모델링 하거나 집 공간을 더 멋지게 꾸미려고 하겠죠. 그 다음 외출을 하지 않는 대신 옷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겠다. 외출을 하지 않고 이종복이처럼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 사람하고 소통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이런 세상도 공존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피스 있죠. 회사들 으리으리한 건물, 멋들어진 건물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건물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거나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4차 산업의 꽃입니다. 4차 산업을 완성하는 최종이 5G입니다. 통신 이상이 생기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광범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광범위한 데이터가 일반적인 컴퓨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터, 그래서 클라우드. 아시겠어요? 그게 타이밍이 제대로 맞은 거죠. 뭐가? 이제 전기차도 얘기하자. 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기름 수요는 떨어질 겁니다. 국제유가가 그래서 아작이 나는 거거든요. 저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기수소차. 근데 전기수소차는 아직 우리들에게 어떤 친밀감이 떨어져요. 그치만 어쨌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전기수소차가 주를 이룰 것이고 기름 넣고 다니는 차는 골동품 취급받거나 가치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도 전기수소차에 집중을 하고 온인을 하면서 신모델을 개발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팔리면 자동차 관련주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받쳐주지 않고 디커플링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경기 침체 더블 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 땡땡이 너무 심해져서 더블 딥으로 가버리면 도로함이 타불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중립입니다. 많은 이제 삼성전자가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미래 산업의 비전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걸 다 종합하면 삼성바이오, 네이버, LG화학은 2차전지, LG화학, 셀트리온, 삼성 SDI 2차전지 이런 등의 주식이 더 강력하게 가야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멀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얻는 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왜 삼성전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다시 이쪽으로. 나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했죠.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시장 마스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얘기 큰 변곡점 10년 주기 정도의 어떤 큰 변곡점 아시겠어요? 자, 종합이 2000년 초에서 2008년까지 거의 8, 9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비리비리 소외받은 거 눈에 확 들어오죠.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종합이 폭락을 할 때 삼성전자는 들 빠집니다. 자, 종합이 다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급반등을 할 때 삼성전자 기껏 요거밖에 못 왔어요. 철저히 10년간 삼성전자는 소외받았죠. 여기 눈에 보이죠?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 종합은 고점에서 되게 흔들리고 종합은 박스권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여러분.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때 급등했죠, 여러분. 종합이 급락하고 박스권에 갇혔을 때 삼성전자는 이미 7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2012년도부터 내가 삼성전자라고 하면서 10년 뒤에 시장에서 우뚝 솟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를 기점으로 종합은 요거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이게 액면가 500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삼성전자가 57만 원인가 여러분? 50 몇만 원까지 갔으니까 330만 원대까지 여기서 이마만큼 더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년간 소외받고 10년간 이 시장의 중심주의 역할을 했고 지금이 다시 몇 년 주기로 가고 있어요? 또다시 10년 터울로 넘어가고 있죠. 봐봐. 2000년에서 2001년, 2010년에서 2012년을 텀으로 그러면 2020년 정도를 텀으로는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에서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를 우리가 10년 주기로 예측해낼 수 있잖아. 이거 플러스 요 땡땡에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4차 산업에 꽂힌 제약바이오 플러스 언택 관련주 4차 산업 클라우드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주식이 삼성전자를 대신하고 있는 앞뒤가 내가 이 얘기를 3월 달에 진짜 오지게 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하지 말고 삼성 SDI를 하라였었던 거거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왜 내가 동학개미운동을 삼성전자를 하지 말고 삼성 SDI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죠.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여기서 안 해줬냐. 여기서 내가 눈치는 줬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회원들한테 3번 정도의 눈치를 줬어요. 내가 그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귀찮아서. 둘째, 누구 맘대로 이종복의 허락 없이 그죠? 삼성전자를 건드려. 이종복은 삼성전자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투자클럽에 그게 없지만은 이종복 투자클럽 메인호 하면은 삼성전자였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기 지금 내가 유튜브 홍보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하면서 10년 전에 올려놨던 삼성전자. 나는 핸드폰 바탕화면이 내 딸내미 사진 없고 삼성전자가 내 핸드폰 바탕화면이다라는 얘기 이토마토 사람들 오지게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지금부터 부연 설명과 백데이터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어가서 손실 안 난 거 부처님한테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서부터 삼성 SDI까지 대한민국의 업종의 대표주라는 대표주는 20년 동안의 분석을 20년 동안의 추세 분석을 다 외우고 사는 사람이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확인했죠? 자, 두 번째.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보세요. 시가상위. 이게 2018년 6월 25일 전날짜의 주식시장의 시세거든요. 여러분, 이게 2018년 삼성전자서부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일같이 확인하면서 주식시장과 분석하죠. 보이십니까? 해외시장과 주식시장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항상 연도별로 일자별로 시가상위 주식시장 분석. 옵션 가격이 저 당시는 합이 7.68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옵션 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하고 8을 더하면 16. 저 때는 얼마였죠? 2016년도 7.68.
지금 16이면은 16 빼기 7이면 9. 9면은 이거보다 2배가 더 비싼 거죠. 기본적으로 이럴 때 지수 우아래 변동성을 우리가 우아래로 7.5p 잡아주거든요. 이 정도 시점이면 우로 7.5 아래로 7.5. 지금은 그거의 2배. 우로 15 아래로 15. 근데 아래로는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15 정도면 5를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위로 15 아래로 20. 도합 15에 20이면 35. 지수 35p 현재를 기준으로 우아래로 35p의 변동성을 항상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알려주잖아. 여기서 파생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뒤로 자빠집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냐? 어쨌든 나는 보여주잖아. 나는 이렇게 날짜별로 해마다 그 날짜에 시가상회와 종합, 옵션의 가격 구조, 그 다음에 항상 해외 시장 나오죠. 이 네 가지를 20년을 매일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온 사람이요. 여기 유튜브 사람들. 하나의 데이터, 또 백데이터 하나 나왔죠. 노력의 결실. 이종복은 노력의 산물이지 결코 타고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월별로 해마다 누적 수급과 여기 삼성전자 보이죠. 삼성전자와 환율 해마다 환율 삼성전자 2017년 환율 삼성전자 2016년 환율 삼성전자 이렇게 언제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2003년도부터 평생을 삼성전자 이꼬로 내 말 이꼬로 법 삼성전자 이꼬로 지수 이꼬로 이종복이 말 이꼬로 법 근거 백데이터 평생 그 다음에 평생 두 개로 확인했죠. 자, 세 번째 해외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월가 격언이 5월에 주식 팔고 떠나라라는 얘기했는데 이번에 5월에 월가 애들 주식 팔고 안 떠났죠. 미국장이 큰 변동성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요? 이거 인생 영상 되는 거라 그랬지. 선견 지명 영상. 미국장은 5월에 주식 팔고 떠나지 않으면 항상 8월 달에 유럽장과 미국장이 항상 8월에 큰 변곡점이 생겨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로 보면 돼. 만약에 거기서도 그런 변곡이 안 나오면 10월 달에 큰 변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가는겨. 보면 2달 코스지. 여러분 2달 코스죠. 그러니까 요까지만. 이게 세 번째 믿을만한 백데이터. 내가 여러분들 주식시장 지금 주식시장이 오히려 하락을 해야 여러분들이 주식에 유리하다는 얘기 정말 오지게 많이 하죠. 여기서 주식시장 안 빠지면 7, 8월에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 종종 자주 얘기해줬죠. 그때쯤 되면 공매도도 풀리거든요. 공매도가 해제가 되는 시점이 그쯤에서 나와요. 여러분 나한테 와. 나한테 오라고.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삼성전자가 못 간 것이 네이버가 올라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때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땡땡으로 인해서 언택트로 비껴가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간 건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GDP가 13%에 육박합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GDP의 13을 차지하는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네버 안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삼성전자를 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서 소외받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 삼성 SDI를 질렀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다섯 번째 또 다른 백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지만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3월 달에 목 놓아 외쳤던 사람인데 유튜브 영상을 안 주고 왜? 누구 마음대로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인버스에 몰빵하냐? 그죠? 지금이라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 넘버원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넘버원이고 트럼프와 그죠? 각국의 정상들이 주식시장을 물어볼 때 가장 자신 있게 분석하고 맞춰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고 분명히 능력이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도 안 늦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뭐하러 삼성전자를 건드립니까? 한 달에 10% 다른 주식 들어가면 30% 수익 납니다. 대신 아작이 날 때는 반대가 되겠지만 카트하고 삼성전자도 4차 산업 관련주입니다. 그렇지만 그 30%를 플러스 지금 CME 야간 선물이 못 열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플러스 다른 산업이 급격하게 급속도로 팽창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향후 삼성전자는 수익률에서 떨어질 것이며 10년 주기를 갖다 대도 10년 주기를 갖다 대도 이제 삼성전자는 다시 주도주에서 내려와야 되는 위치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집중력 죽여주죠.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요. 나에게로 와라.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